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나도리입니다.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나요? 저도 잘 보냈습니다. 이제 진짜 정시 원서 접수일이 다가오고 있네요. 모두 힘내셔서 끝까지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지금 계속해서 제가 업로드하고 있는 인하대학교에 대하여 시리즈의 연장선입니다. 두 번째 신규 소식 업데이트이고요. 주로 인프라와 연구 관련 인하대학교의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인하대학교의 60주년 기념관인데 해질 무렵 한번 촬영해 보았습니다. 잠시 잡다한 글씨 없이 감상하시죠.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하대학교가 신설한 그리고 앞으로 신설할 AI 데이터 센터 허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AI 융합혁신센터와 융합대학원에 대해 설명드릴 거예요. 이때 인하대학교와 오라클 그리고 아마존 웹 서비스의 협력사항을 같이 다룰 것입니다. 아마존은 다들 아실 테고 오라클도 대부분 아실 것 같은데 이 기업은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 기업이니 영상을 간결히 하기 위해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GTX 청학역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소개드리며 영상을 마칠 것입니다. 저희 인하대학교는 이번에 AI 데이터 센터를 신설했습니다. 먼저 60주년 기념관을 구축했는데 이 데이터 센터의 성능은 800노드급입니다. 800노드급 데이터 센터가 좋은 이유는 이보다 성능을 향상시키게 되면 절대적인 성능은 늘어나지만 전력 대비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보통 전체 성능 중 800노드가 굉장히 좋은 성능을 지니면서도 효율이 좋아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이를 필두로 앞으로도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내년 상반기까지 저희 학교의 중앙도서관인 정석학술정보관에 두 번째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고 송도 오픈 이노베이션 캠퍼스에 대규모 확장형의 제3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즉, 궁극적으로 대학교의 캠퍼스 간 AI 전력망 허브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때 정석학술정보관에 들어서는 데이터 센터는 약간 낮은 720노드급 센터가 될 예정이고요. 송도 오픈 이노베이션 캠퍼스에 들어설 데이터 센터는 아직 공개된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의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명칭이 대규모 확장형이니 최소 800노드급 이상의 데이터 센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AI 데이터 센터의 구축을 위해 인하대에서 앞으로 8년간 약 1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쯤에서 요즘 핫한 엔비디아 GPU에 대한 소개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당장 이걸 다 읽으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릴 거예요. 이 부분은 그냥 편하게 듣기만 하세요. 먼저 반도체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반도체는 어느 정도의 연산이 필요한 대부분의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입니다. 인간이 전기를 사용하는 기계를 쓸 때 인간의 의도대로 전자기기가 작동해야 합니다. 당연하죠. 그러려고 만드는 건데요. 그렇게 하려면 전자기기가 인간의 논리를 알아들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1과 0, 단 두 가지 상태만으로 기본 논리인 AND, OR, NOT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건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클로드 셰넌이라는 분이 이 1과 0을 전기의 흐름과 흐르지 않음에 대응시키면서 전기 회로로 논리를 구현할 수 있다는 걸 밝히셨어요. 따라서 이같이 전기 회로를 만들어 전자기기가 전류의 흐름으로 논리를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근데 이 전기 회로가 정말 엄청나게 복잡해진 게 반도체입니다. 회로를 진짜 작게 만들어서 그걸 한 칩에 탑재를 시키면 그게 반도체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반도체는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기 위한 근본이자 현대식 전자기기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엔비디아가 만드는 GPU는 이러한 반도체 중 특정 목적에 특화된 것들입니다. 근데 엔비디아는 특히 인공지능을 구현하고 프로그래밍하는데 매우 특화된 반도체를 잘 만들어요. 엔비디아는 이걸로 세계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반도체에 대한 간결한 설명인데 제가 아는 내용을 제가 임의대로 간추린 것이니 정확한 설명은 아닙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참고해주세요. 핵심은 반도체가 전자기기 연산에 필요한 필수적인 부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성능별로 나열하면 얼추 이렇게 됩니다. 가장 좋고 가장 최근에 출시된 모델이 B100과 200이고요. 그 다음이 H100과 200, 다음이 A100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근데 A100부터가 좀 확 개선된 그런 모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반도체 칩이 한 장당 몇천만 원입니다. 최신 모델은 5천만 원도 넘고요. 그래도 성능 좋은 칩이라고 하는 A100도 기본 1천만 원은 넘습니다. 그런데 국내 대학은 이 엔비디아 GPU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 모델 중 B 시리즈는 확인된 곳이 없고 그나마 고려대가 H100을 2장 확보한 것을 제외하면 H 시리즈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이런 GPA 보유수는 각 연구실마다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집계 자체가 쉽지 않아 수량을 체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보여드리는 통계보다 더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지만 전반적인 국내 AI 생태계에서 대학들은 GPU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A 시리즈로 가면 상황이 조금 나아집니다. 성균관대가 A100을 40장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유니스트는 48장, 포스텍은 역시나 136장, 지스트는 압도적인 320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서야 정부 차원에서 엔비디아와 협상을 해 대학들에도 GPA 최신 모델을 공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현재 배분이 시작되었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관련 기사를 찾아보았는데 이건 잘 모르겠었어요. 관련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인하대의 상황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저도 막 조사를 하다 겨우 찾아낸 건데 인하대 미디어 AI 연구실에서 H100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이게 H100 자체를 보유하는 건지 아니면 빌려오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이 칩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으니 이것은 매우 좋은 성과입니다. 그리고 A100 모델은 16장을 확보했고요. A 시리즈 중 A100보다 살짝 낮은 성능인 A6000은 86장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 특화 AI 칩도 보유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개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 향후 100억이 투입되어 AI 데이터 센터가 구축되면 인하대학교의 GPU 보유 상황이 어떻게 될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인하대학교의 AI 융합연구센터와 융합대학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하대학교의 AI 융합연구센터는 2022년부터 정부에서 지원하는 AI 융합혁신대학원에 선정되었습니다. 즉, 정부에서 공인하는 AI 대학원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서는 한진그룹의 사원과 임원을 대상으로 AI 실무 교육을 담당하기도 하고 한진 임직원 전용 석사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현재 이 센터는 MIT 미디어랩 부교수로 계셨던 박인규 교수님께서 센터장을 맡고 계십니다. 또한 이 연구센터는 오라클, 아마존 웹서비스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포함한 53개의 기업들과도 협력 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기업 임직원 대상으로만 운영되는 대학원 같아 보일 수 있는데 당연히 기본 학부 졸업생 대상 모집도 합니다. 학부 졸업생 대상은 전액 장학금인데 재직자 전용은 반만 장학금이에요. 이게 저희 AI 융합연구센터 소개 브로셔인데 이건 제가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달아둘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서 보시면 재미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협력기관에 대한항공과 한진은 당연하고 아마존 웹서비스인 AWS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더 밑에는 오라클도 있고요. 이 기업들 중에 저희 선배님들께서 창업하신 기업들도 꽤 많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린 기업들 중 오라클과 AWS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두 기업은 단순히 AI 융합연구센터와 협력하는 것을 넘어 이미 전부터 인하대학교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오라클은 2017년도에 이미 디지털 캠퍼스 및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오라클 아카데미를 통해 인하대 학부생과 교수님들께 IT 교육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멤버십을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하대 학생들을 위한 인턴십 제도 및 현장학습 프로그램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된 어휘를 사용하진 않겠지만 개인적으로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아마존 웹서비스, 즉 AWS와의 협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협력을 통해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교, 코넬 테크 대학 등이 활용하는 클라우드 인재 양성 AWS 에듀케이트 프로그램에 학교 차원에서 가입했습니다. 따라서 ML 솔루션 랩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실습 중심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희는 매년 인하 AWS 딥레이서 경진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이 대회는 인공지능 강화 학습 기반의 자율주행 기술을 배우고 무용자동차에 직접 적용해 볼 수 있는 대회입니다. 즉, 요즘 핫한 인공지능 자율주행 기술을 직접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대회는 각 연말에 모집하여 교육을 시킨 다음 연도 초에 개최됩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는 아마존의 인공지능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합니다. 이게 저희 미래자동차 사업단 홈페이지에 올라온 2025년 대회 공고인데 이렇게 2025년 대회는 26년에 개최됩니다. 세계적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자율주행 산업에 뛰어드는 중입니다. 대표적으로는 테슬라나 구글, 아마존 등이 있는데 저희는 그런 아마존과 협력하여 자율주행 기술을 직접 구현해보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작권 문제 때문에 아쉽네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2년간 인하대를 조사했으면 더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파도 엄청나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오라클이나 아마존과 같은 기업과 협력 중이라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같은 것이 홍보가 안 된 이유는 이전 인하대학교에 대하여 기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이 인하대학교라는 집단이 이걸 어떻게 하면 잘 포장할까 하는 생각은 거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엔비디아 칩 한 장이라도 더 구할까? 또는 어떻게 하면 효율을 1%라도 더 올리지? 같은 생각만이 머리에 가득 찬 집단입니다. 마지막 새 소식입니다. 드디어 GTX 청학령 노선이 확정되었습니다. 전에 인하대학교에 대하여 기본 영상에서 설명드릴 때 기준으로는 사실상 확정이긴 했으나 아직 행정적인 처분이 남아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까지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2031년까지 완공이라 당장은 재학생들이 수혜를 보기 어렵지만 인하대 바로 앞에 있는 인하대역에서 청학역까지는 지하철 한두 정거장이고 청학역에서 서울역까지는 30분 이내로 갈 수 있게 되므로 미래에는 인하대에서 서울역까지 30분 안팎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 인하대학교의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웬만한 서울권 대학들 이상으로 서울역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이에요. 영상을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인하대학교에 대하여 시리즈 업데이트 영상을 만들 때 앞으로는 충분한 정보가 모일 때까지 조금의 텀을 두고 만들고자 합니다. 대신 정말 중요한 정보들은 먼저 유튜브 게시물 부분에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신속한 정보 전달과 영상의 통일성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보다 빠른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가끔씩 게시물을 먼저 확인해주세요. 이상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